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어제 연저점으로 내렸던 지수는 오늘 닷새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등폭은 1800선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내일이 현충일로 휴장이고요. 주 중반 이후 예정돼 있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심리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799포인트의 코스피 출발해서 오늘 1800선 부근에서 큰 폭으로 또 오르지도 못하는 모습인데요. 상승폭은 0.9%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어제 이후 프로그램 통해서도 매수 물량이 1,800억 원 정도 유입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9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도 여기에 더해 역시 900억 원 정도 매물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1,800선 위로 또 쉽게 올라가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신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어제보다 14포인트 오른 1,79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어제 4% 넘게 밀렸던 코스닥은 오늘 1%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수 물량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0억 원, 기관 쪽에서 2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2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2% 오른 45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시장을 점검합니다.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1,17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독일 총리가 유로존 차원의 은행연합 설립 제안을 수용한다는 소식도 들렸고 무엇보다 오늘 G7 재무장관들이 유로존 문제 해결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유로존 위기 우려감을 완화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낙폭 또한 제한되고 있죠. 다시 한번 1,180원대 부근으로 낙폭을 줄인 모습입니다. 1,179원 40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되는데요. 종목 상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저희에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함께 있죠.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인 시장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는데 각 증권사들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지만 또 보면 볼수록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 판단이 좀 어렵고 대응 자체가 굉장히 난해해진 상황인데요. 분석 기관별 커멘트를 정리해보면 H사 같은 경우에는 저점 예측이 쉽지 않다. 1780선을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좀 더 밀리면 투매 신호도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D사의 경우에는 그리스 문제가 스페인과 미국 경기 지표 악화와 맞물렸기 때문에 단기 저점 인식은 있지만 악화된 투심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대형 S사 같은 경우에는 증시 조정 원인이 유럽 위기 재현과 G2의 경기 둔화인데 이 두 가지가 해소되더라도 주가 반전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분석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항상 커멘트에서 빠지지 않고 내는 결론이 밸류에이션은 정말 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강하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투자자들이 분석하기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조달금리 지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유리보 금리가 그런데요. 유리보 금리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유로지역 내 참가국 내 소지하는 57개 은행들이 고시하는 이자율에서 상하 15%를 제외시킨 나머지 평균 이자율로 고시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차입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유로화 금리를 고시 확정하는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표시하는 금리인데 조달금리가 싸면 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조달금리가 비싸면 금융시장이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유리보 금리는 상당히 시장에 안정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시장의 어떤 그 위축 자체가 심리적인 위축이지 시장 급락에 실질적으로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멘탈을 지배할 정도로 넘어서는 실물 지표는 아직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최근의 증시 상황을 어렵지만 괜찮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발언하는 건 굉장히 좀 투자자들에게 투심을 더욱더 위축시키는 결과만 만들 것으로 보는데 지금 자금 시장의 움직임은 괜찮다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최근에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은행연합, 즉 뱅킹 유니언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적어도 유로본드 타결을 위한 사전 단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너무 위축적인 경계심은 좀 배제하는 게 바람직한 되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될 예정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어떤 것들이 발표될 예정입니까? 네, 오늘자의 주요한 경제지표 발표되겠는데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데이터 53.5였는데요. 이번 컨센서스 또한 동일하게 53.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수가 54.8에서 컨센서스가 55 상회를 예상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53.5로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ISM 제조업 지수가 3개월 만에 다시 하향세로 접어들었고 미국 경기 위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기긴 했는데요. 이번에 ISM 비제조업 지수가 동일한 것으로 봤을 때 동일한 것보다 양호하게 나온다면 시장 안전판 역할을 좀 해줄 것 같고요. 또 하락세를 보인다면 시장에 좀 약간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텐데 아직까지 미 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그 방향성과 컨센서스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자에 미국 연준에서 베이지뷰 발표 시에 언급하는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해주길 기다려보는 그러한 관조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의 시장 전략은 사실 종목으로 시장 이기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ETF에 대한 저가 분할 매수를 또다시 강조드리겠는데요. 인덱스를 추종하는 방법으로 바닥 찾는 작업을 좀 병행해야지만 시장을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투자자문사들의 수익률이 20%에서 30%까지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이고 한국형 헤지펀드 수익률이 4월 말까지는 플러스가 나왔던 곳은 불과 두세 군데에 불과했다가 5월 달에 지금 급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펀드 수익률이 20%대로 충분히 상회하고 있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투자 시장에서 종목으로 시장 이기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서에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경계심을 좀 갖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얘기 드렸는데요. 결국은 ETF 중에서 코덱스 200과 코덱스 레버리지를 저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시장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금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현금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과감하게 펀드를 환매해가지고 ETF로 갈아탈 것을 권유드리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2천여 개 이상 되는 펀드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회복을 한다 그래도 원금이 될 가능성이 거의 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 지금 제한적으로 인덱스를 추종을 절대로 못하고 있는 펀드들을 과감하게 환매하셔가지고 코덱스 200과 코덱스 레버리지 분산 투자로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관심 종목으로는 지난주에도 추천드렸던 종목들과 동일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EMLSI, 그다음에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맥스, 그리고 안전주인 LG U+ 등의 4종목 정도의 포트폴리오로 시장에 대응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화요일이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네, 오늘 정동웅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은 물론 적어주셔야 하고요. 이런 점이 궁금하다라고 보다 자세하게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3번으로 연락하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대화도 나누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인천이요. 네, 인천에서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요. 상투적인 몰랐어요. 인사였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행복한 하루라고 하셨는데 예. 종목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유니슨이요. 유니슨이요? 네. 유니슨 한 종목만 저희가 봐드리면 돼요? 아니요. 저기 현대증권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유니슨과 현대증권 저희가 상담해 네. 드릴게요. 그렇다면 네. 유니슨부터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수는 8,000원에 했고요. 네. 3월 14일 날이요. 3월 14일 날 하셨어요? 예, 예. 8,000원에 90%고요. 네. 제가 조금씩 물 타가지고 예. 7,800원 됐어요. 아, 지금 매수하신 평균 단가가 7,800원이신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유닛은 평균 단가는 7,800원이시고 비중이 90%, 나머지 네. 10%가 현대증권인가 봐요. 네. 매수하신 가격은 얼마 정도입니까? 8,160원이요. 8,1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대증권은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지난주 정도 아니면? 예, 1일 날 했어요. 네, 네. 그러셨구나. 두 종목 다 일단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고요.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네.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90% 비중으로 유니슨 투자하셨습니다. 매수하신 평균 단가는 7,800원이고요. 나머지 10% 비중으로는 현대증권 담으셨는데요. 지난주에 6월 1일에 매수하셨죠. 8,16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네, 두 종목 가장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신가요? 예, 먼저 유니슨요. 네. 30일 팔려고 예. 5월 30일 날 팔아야 되는데 상가기 기다리다 못 팔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많이 그때까지 올 올랐었죠. 수 있는지. 다시 그것 한번 9,000원대 정도까지 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이 점 중점적으로. 현대증권도 요새 뭐 증권주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바닥이 네. 맞는 것인지 한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지 옆에 계신 네.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유니슨을 좀 많이 사셨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단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예, 맞아요. 한 번 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예. 그날 상가기 기다리다가 못 팔았어요. 그리고 참 아깝네요. 이게 이때 팔았으면 참 예. 좋았을 텐데. 예.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봐드리면 될까요? 유니슨. 예, 유니슨 더 먼저 볼게요. 기다리면 10,000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만 원까지요? 네. 일단 요거를 좀 예. 보도록 할게요. 만 원까지 이게 일단은 그 차트상 하고요. 차트상 하고 일단은 예. 뭐 업황상하고 두 가지 좀 나눠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업황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업황만 보면은 조금 그 방금 말씀하신 가격대는 조금 안 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유니슨이 어쨌든 풍력이잖아요. 네. 풍력이고 풍력이라는 말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고요. 어떤 그 화석연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화석연료하고 연관성을 좀 따져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 그 최근에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천연가스, 셰일가스가 대폭 그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화석연료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감소하지 않는 이상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쪽은 조금 주목받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악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차트적인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바닥은 잡았어요. 네. 다행이라 할 수 있는 점은 이게 잠시만요. 2007년부터 볼게요. 네. 2007년부터 보게 되면은 이게 풍력 테마 피크가 2007년도였어요. 네. 그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예, 보고 계시죠. 보시면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유인선 같은 게 45,000원까지 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리고 풍력 테마가 좀 죽고 나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5,000원까지 와버렸고 그래서 요 종목이 1차적으로 다행인 점은 5,000원 부근에서 바닥은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바닥을 잡았으면 올라가줘야 되겠죠. 네.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있죠. 풍력하고 태양광. 네. 그게 아직 부각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써가면서 수요가 증가해가면서 유가가 200달러 간다, 뭐 150달러 간다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때가 언제였어요? 2009년이죠. 예. 그때 풍력주 화면 보시면 잠시 움직였죠. 25,000까지. 예, 예. 이런 시점이 와야 돼요. 풍력주가 움직이려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이게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주봉 차트예요. 예. 주봉 차트를 보면 5,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한 9,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그 바닥권에서 횡보 그 박스권 흐름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한 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10,000원까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9,000원까지. 그러면 예, 예. 다시 또 지금 매수하면은 어때요? 자, 볼게요. 그럼 이거 차트를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예. 근데 뭐지? 더 매수하시면 안 되지 않으세요? 아, 아니요. 돈을 더 아유, 투자를 해요. 더 하면은요. 이게 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은 대통령 지금도 많으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지금도 너무 많으세요. 솔직히 90%면. 예, 많아요. 예, 그거 많기 빠져나와야 때문에. 되는데. 네, 예. 요게 지금 3월 달에 보면 3월 달도 마찬가지로 한번 9,000원 갔었고 이번에도 9,000원 한번 갔었죠. 예. 그럼 기술적으로는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리면 이런 패턴이 한번 더 와줄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은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대신에 물타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시고 예. 나중에 9,000원 정도 예. 가격을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 어쨌든 예. 기다려 보시라는 거는 일단 하반 경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시고 나중에 9,000원 정도 가격을 주게 되면은 거기 간 다음에 물론 10,000원까지 보시고요. 그게 예. 아니라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요 3월 달하고 그리고 이번 5월 달처럼 저항 받으면은 조금 예. 파시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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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현대증권은 예. 요거는 아까 앵커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가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단타로 하려고요. 증권주는 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등 주기가 힘들어요. 아. 요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 증권회사가 뭐가 많이 발생돼야 돼요? 수수료가 많이 발생돼야 되죠. 예. 계좌 수수료.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증권사 브로커리지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많이 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수수료 발생하기 힘들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수수료가 발생될 만한 어떤 상품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야 증권주가 움직여지겠죠. 자, 네. 이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증권주가 2010년대에 한번 움직였죠. 예. 그때 뭐 때문에 움직였습니까? 레버 카운트. 맞죠? 레버 카운트에 자금이 15조 가량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증권주가 갔죠.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많이 했죠. 예. 수수료 발생되죠. 예. 그러니까 증권주는 그런 상품이 안 나오면 시장 간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형 헤지펀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제가 내용을 까먹었는데 국회에서 또 부결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자동법 통과 어쨌든 잘 안 되게 됐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증권주는 예. 시장 반등 주면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아직까지는 가져갈 만한 그런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매수가 오면은 그냥 팔아야 되나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때문에 못 가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쵸? 예. 그러면은 예, 2007년도 펀드 있었고 2005년도 볼게요. 화면에 보시면은 예. 2005년도에 주식 그리고 2007년도에 펀드, 2010년도에 레버 카운트 맞죠? 예. 이렇게 증권사에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해되시죠? 예. 예,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매수가 오면은 파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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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유니슨과 현대증권 저희가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습니까? 예, 많이 도움됐어요. 네,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디렉트 찾아주시고요. 오늘도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는 인천에서 받아봤습니다.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들어왔는데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또 휴장이니까요. 또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을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고민이신 그 종목 바로 보내드리면 두 분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유에이텍 들어왔는데요. 2,2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90%예요.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하시는데 또 이 종목이 비중도 90%로 만만치 않지만 또 정치 테마주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정치 테마주를 참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네. 정치 테마주는 웬만하면 접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유 에이텍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차량용 시트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대유 에이텍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박근혜 테마주로 편승되면서 3,500원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현재 중소형주 자동차 부품주 평균 PER 퍼를 보면은 낮게는 3배, 높아야 10배입니다. 근데 대유 에이텍 현재 퍼는 PER은 한 1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료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유 에이텍은 최근에 이제 또 안 좋은 뉴스가 났습니다. 1,700만 주 가량의 유상 증자를 했는데 주주 배정을 했었는데 10% 정도가 실권이 났습니다. 실권주가 나면 그걸 3자 배정으로 돌리는데 3자 배정으로 받은 사람은 그냥 낮은 가격에 샀다가 바로 팔 수 있습니다. 근데 10% 정도 실권주가 발생했는데 발행가가 1,200원대입니다. 1,200원대면은 지금 가격보다 30% 정도 싼 가격인데 네. 6월 8일 3일 후에 바로 이제 상장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10% 1,200원에 사서 3일 후에 팔아도 그게 30% 이상 수익을 보는 겁니다. 이 산 사람은. 네. 그게 10% 정도 한 150만 주인가 한 170만 주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 물량이라면 참 위험 부담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물량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지금에 와서 손절을 하는 게 어떻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량 다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테마도 모두 소진됐고 너무 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비해서 많게는 5배, 6배까지 네.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을 위해서 전량 다 정리를 하라고 하셨으면 또 대체할 만한 종목 하나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 장에서 대체할 네. 만한 종목 같은 경우는 참 추천하기가 힘든 장입니다. 최근 네. 장에서 좀 부각을 나타내는 게 이제 경기 방어주 업종인 게임빌, 컴투스, 조리맥스 등과 같은 네. 업종이 있는데 경기가 그리고 유로존 리스크가 단기간에 완화되거나 그럴 시그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게임 업종에서 단타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거나 아예 그냥 현금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드리지 지금에서 네. 외국인이 전체 시장을 파는 장에서 종목을 추천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바닥을 확인할 시기까지 현금 보유를 하셨다가 네. 완화되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펀더멘털이 살아있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한해서 이렇게 네.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유에이텍은 지금 전량 정리하시고 현금을 든든하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차분한 상담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3832번님 어제 저희에게 삼성물산 주셨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상담해드렸었거든요. 오늘 한 번 더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3832번님의 삼성물산 6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손절가와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겸손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왕초보라고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삼성물산 어제 좀 또 저한테 왔네요. 네. 또 다른 분. 어제 근데, 전화로 받았었는데. 어제 전화 연결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어제랑 똑같습니다. 어제랑 똑같고요. 이거 네.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추세가 이렇게 올라갔었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헤드앤숄더라 그러죠. 이 부분을 만들게 되면서 추세가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좀 꺾였다는 겁니다. 자, 추세가 2009년 1월달부터 올해 작년 8월달이죠. 작년 8월달까지 추세가 우상향 하다가 지금 어쨌든 8월달 급락 맞고 나서 반등을 줬지만은 추세가 아래쪽으로 다시 꺾였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자, 업황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어떤 차트에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추세가 조금은 꺾였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때처럼 추세가 위쪽으로 이렇게 N자형으로 다시 돌려줄 때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래도 한 번 그리고 2번 이렇게 6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6만 원 정도 가격대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 6만 원 가격대를
지켜준다면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이 6만 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무조건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무리인 것 같고 손절가만 일단 6만 원을 주봉 차트를 보시면서 주봉 차트상 6만 원 가격대를 지켜준지 보시고 6만 원을 지켜주면은 일단 그때 가서 목표가를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6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전량 손절을 좀 하시라고 좀 어제와 똑같은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봐드렸고 다음 종목은 9337번님께서 보내주신 SK하이닉스인데요. 매수하시는 가격이 27,700원, 비중은 20%인데 언제쯤 매도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SK하이닉스는 정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두 분 다 정 전문가님이시네요. 지금 보니까. 네. SK 하이닉스는 참 말도 많았던 종목이었죠. 몇 년 전부터 뭐 채권단이 뭐 매각을 한다,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뭐 SK에 매각되면서 이제는 뭐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뭐 메모리나 낸드 플래시 그리고 모바일 디램 쪽으로 뭐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1분기에 이제 턴 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이제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가 1분기 실적이 아니라 2분기에 턴 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뭐 1분기까지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대형주들은 모멘텀보다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면을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유로존 리스크가 있으면 뭐 펀더멘털이 좋아진다, 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계속 악화될수록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하고 외국인이 기관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하이닉스 매매를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개인이 거의 전량 받아내는 이런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를 하는 그런 수급으로 전환이 돼야지 이제 SK 하이닉스가 상승 전환을 시도할 텐데 차트만 봐도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면서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22,000원대에서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판단하고 바닥을 다지면은 현재가에서 그냥 보유했다가 한 25,000원 이상까지 보유하면서 25,000원 이상에서 매도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지속적인 매도에 의해서 22,000원, 2만원까지 깨진다 그러면은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현재 가격에서 22,000원, 21,000원대에서 만약에 2만원 아래로 내려갈 그런 시그널이 보인다 그러면 손절매를 하시고 지금을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전환한다 그럼 25,000원까지는 보유하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손절 가격은 2만 원이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만약 지지를 하고 이 자리에서 반등한다면 2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다음 문자가 또 들어왔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팬이시라고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현대차 18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신데요. 27만 원 고점으로 다시 갈지 아니면 20만 원 아래로 다시 밀릴까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 지금은 수익 중이신데요. 현대차 보내주신 분 정태근 전문가님 팬이시라고 꼭 연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일단 뭐 팬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굴 또 빨개지셨어요. 또 빨개지고 부끄럽네요 조금. 일단은 뭐 팬이라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뭐 감사하다는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문이 또 갑자기 막혀버리네요. 일단 현대차 18만 원 1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종목은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좀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변수일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차트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현대차가 지금 어저께도 어저께 그 전화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5월달 자동차 판매가 180만 대예요. 180만 대인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12%나 더 많이 팔렸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호재가 맞겠죠. 근데 제가 시장이 왜 변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올해 3월달에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까지 이렇게 박스권 있을 때 적어도 안 빠질 때죠. 적어도 안 빠질 때 어떤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렇게 현대차가 갔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빠져버리니까 동반적으로 현대차도 주가가 같이 이렇게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지지하는 양봉 캐들이 3개 나오죠. 요것도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장과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과 좀 같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게 된다면은 요 종목 현대차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현대차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의 어떤 종목에 대한 대응에 대한 대답은 지금 현재로는 실적도 아니고요. 수급도 아니고 시장이 답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수급의 주체가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그리고 어저께 제가 현대차의 수급이 지금 현재 안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시장을 좀 같이 보시면서 대응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스피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자, 어쨌든 20만 원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보면은 1780포인트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지 안 만들지 저도 아직까지 확신은 안 섭니다. 근데 제가 드리시는 말씀은 1780포인트를 지지받게 된다면은 뭐 24만 원까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24만 원까지 한번 다시 노려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라도 1780포인트를 만약에 깨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현대차를 팔았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려볼게요. 왜? 지금은 현대차의 주가 영향이 외국인 수급 그리고 시장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 두 요인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대응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 일단 지수 흐름과 연동해서 살펴보시는데요. 1780 지지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전화 이어서 받아볼 텐데요. 저희 전화 상담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문자로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저에게 고민인 그 종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거예요? 서울인데요. 네, 서울에서. 첫 번째 전화는 인천에서 받아보고 또 두 번째 전화는 서울에서 받아보고 가까운 데서 받아보네요. 그만큼 더 상담 잘해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대한항공하고요, GS를 좀 부탁하거든요. 네, 대한항공과 GS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볼게요. 두 종목 다 좀 낙폭이 과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네. 대한항공은요, 네. 57,000원, 네, 30%. 네, 57,000원에 30% 비중으로 올해 초에 많이 올랐을 때 담으신 건가요? 네. 네, 그러셨구나. 네, 그렇다면 GS는 어떻습니까? GS는 66,000원에 30%요. 66,000원에 네, 30%. 이 종목 네. 역시 많이 올랐을 때 네, 4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아무튼 들어요. 제가 잘못 들어갔어요. 네,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한번 상담 들어보기 전에요. 네. 이 두 종목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한항공과 GS 두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항공은 5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GS 66,000원에 비중 같습니다. 30%로 담으셨는데 일단 두 종목 다 손실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낙폭이 과다했던 업종의 한 종목들인데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한번 그 사이에 대한항공 GS 바로 옆에 정통훈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서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GS 어떻습니까? 대한항공이나 GS나 외국인 수급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전화가 끊어서 대화는 못 하겠는데, 우선 대한항공은 다 아시다시피 국내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대표적인 항공사인데, 대한항공이 실적이 1분기에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1분기에 유가 급등도 있었고, 그리고 여객 수요가 실적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언제 대한항공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까, 그게 아마 중요하실 텐데, 2분기에는 최근에 유가가 하락했다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에는 유가 하락 그리고 여객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IT 화물 운송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리스크적인 면은 환율이 계속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임대선 항공기에 대한 임대료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80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실적을 보시면
대한항공이 1분기 때 제가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 989억을 기록했다가 2분기에는 이제 800억 이상으로 턴 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근 유로존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또 한 번 대두되면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을 왜 지금 손절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유로존 리스크 악화 때문에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기관이나 투신이나 연기금 보험권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네. 투신이나 기관 이런 연기금 같은 기관에서는 2분기 실적 모멘텀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지금 어쩔 수 없이 팔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로존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대한항공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지금 손실이 크시겠지만 현재 가격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외국인이 매수해서 상승하는 그날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대는 한 55,000원 부근에서 1차 매물벽이 있는 55,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매도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단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오른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100원 이상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전량 손절매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많이 급등할수록 대한항공의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00원 이상 급등하면은 손절매를 네.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대한항공 받아봤는데 수청자님 다시 연결됐죠? 듣고 네. 계신가요? 대한항공 상담해드렸는데 모두 들어보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주셨죠? GS 이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전화 이번에는 끊지 마시고요. 정동훈 전문가님과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종목 다 이제 손실 중이라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나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유럽 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매매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래로 방금 전에 상담했던 대한항공이나 지금 상담해드릴 GS나 이렇게 차트가 비슷합니다. 업종이 완전히 다른데 차트가 비슷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해서 통째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GS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GS는 이제 GS 칼텍스, GS 리테일, GS 홈쇼핑 등을 거느린 지주 회사입니다. 혹시 이제 시청자님께서 지주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보신 적 있나요? 네. 그 지주 회사는 어떤 개별 종목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GS는 타 업종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GS는 단일 사업 영위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회사로부터 실적이 전이되는 부분 때문에 코스피 예전에는 PER이 10배를 받았다 그러면은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4배, 5배, 6배 높게 받아야 7배 정도를 받았던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주회사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GS 올해 실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GS 올해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은, 올해는 전년도하고 크게 모멘텀거리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슷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전년도 실적을 보면은, 전년도에 8조의 영업이익이, 매출액 8조의 영업이익이 한 9천억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와 많이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할 거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GS에 대해서 큰 모멘텀거리나 실적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GS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유로존을 보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GS 차트를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은 다 무너진 상태로 보고 있고, 주봉도 지금 120주선이 다 깨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봉이 지금 120주선이 깨졌다가 다시 상승했다 다시 깨진 모습인데, 이게 지금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하느냐 이 기로에 있는 듯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가 지금 52,000원 부근인데, 만약에 GS가 52,000원이 깨지고 5만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솔직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싶은데 48,000원이나 49,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듣고 계세요? 네. 그 이유가 지금 대형주만 두 종목을 담으셨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뭐 10년 후에도 1,800대, 2,000대 그렇게 전망을 하진 않습니다. 뭐 10년은 당연히 코스피도 뭐 3,000이나 4,000, 5,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충분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이나 GS 같은 종목은 차라리 단기로 보지 마시고 최소한 2년, 길게 5년, 10년까지 보시는 이런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 유로존위기가 터지면서 지금은 확실하게 경기 침체기입니다. 근데 경기 확장기나 경기 회복기가 들어서면서 그 다음에 경기 확장기까지 들어간다면 GS나 대한항공 충분히 2배 이상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만약에 더 떨어져서 아마 단기로 보시면은 5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매를 하는 게 맞지만 아예 3년, 4년 이렇게 장기로 보시고 49,000원까지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2, 3년 이상 보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보유 중이고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손절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기로 들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정도 현금을 들고 계신데 이 현금은 매매를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 같은 경우는 49,000원이 깨지고 48,000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3, 4년 이상 보는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GS까지 두 종목, 대한항공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들에게 찾아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8837번님 오래 기다리셨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33,500원이고 비중이 20%신데요. 일단 수익 중이세요. 어떻습니까? 매수하신 가격대 보니까 매수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 이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봐도 매수는 상당히 좀 잘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게 굳이 이렇게 의뢰를 하실 필요가 있겠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보다 네. 매매를 더 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그 LED 쪽 본다면은 경쟁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LED 쪽 그 업황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LED 쪽 얘기는 할 게 없고 차트 좀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화면에 제가 좀 손을 좀 그어놨는데 잠시만요. 3을 좀 그어놨는데 이게 지금 전저점까지 빠졌습니다. 전저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이제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앞전에 있죠. 올해 1월달 이렇게 주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 나오는데 지금 요 정도는 업황보다는 이렇게 차트적인 패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요 패턴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요때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이 완만한 패턴이 나오다가 추가적으로 요때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국면이 그 최근에 좀 저항이 되고 있는 요 42,000원 정도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 이 42,000원대 가격대를 손쉽게 좀 돌파를 해주냐 그게 좀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5월 중순이죠. 5월 중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날짜를 볼게요. 5월 11일 같은 경우도 42,000원에 저항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5월 3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42,000원의 돌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길 만약에 그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박스권이 아니라 그냥 횡보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횡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47,000원에서 42,000원 정도까지 42,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1차적으로 바닥에서 잘 잡으셨고요. 잘 잡으셨고 일단 이 앞전에 이런 패턴이 나올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대신에 42,000원 가격대 돌파 여부를 보시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네. 좀 더 가져가시면서 변동성 확대를 노려보시고 그게 네. 아니라면은 조금 단기 수익 시도한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670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2번이나 보내주셨네요. 한국콜마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8,810원이시고요. 비중이 10%. 오늘 많이 내리고 있는데 무슨 일 있나요?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보내주셨는데 지주사 전환 소식이 있더라고요. 하한가로 내리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네. 지주사로 되면은 좀
PER을 낮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사로 전환하면 다 수익이 이제 지분법이나 그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낮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근데 한국콜마가 그동안 대세 상승 많이 했습니다. 대세적으로 그게 화장품주가 이제 중국에서 성장 모멘텀이 크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에이블 CNC,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이렇게 세 개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한국콜마가 뭐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해서 뭐 오늘 막 하한가까지 갔는데 지금 뭐 시청자님께서 뭐 하한가 따라잡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샀으면 참 잘못 사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 전에 사셨으면은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일은 휴장이고 네, 목요일이 내일, 되겠죠. 예, 목요일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지금 한국콜마가 지금 하한가까지 가는 이유가 이제 중간 집계를 보니까 투신이 17만 주, 뭐 연기금이 11만 주, 뭐 기관이 뭐 46만 주를 매도하면서 지금 하한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기관에서도 지주사 전환은 많이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증권사에서 나온 말을 보면은 뭐 중국에 있는 뭐 북경 콜마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영업이익이 뭐 크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좀 과도한 낙폭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어느 정도 얼만큼 반응을 할지를 좀 목요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미 지금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하한가에 지금 들어갔는데 만약에 목요일에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이거나 그러면 손절매를 하시고 목요일에 만약에 반등을 준다 그럼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 게 어떻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800원임에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810원이기 때문에 뭐 거의 손실이 아닌 구간이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에서 목요일까지 본 다음에 목요일에 반등을 주면 팔고 목요일에도 또 하한가까지 간다 그러면 목요일에도 하한가 간다 그러면 저 같으면 사겠습니다. 2연속 하한가를 간다면. 그렇지만 한국콜마가 목요일에도 뭐 지지부진하게 마이너스 3, 4% 이렇게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손절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어쨌든 목요일에 좀 팔아야 됩니다. 그럼 네. 상승해도 팔고 하락해도 파는데 만약에 하한가를 또 간다 그러면 하한가 따라잡기를 그때는 한 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짜잔 4860번님이신데요. 코덱스 인버스 매수 어떤 거요 하십니다. 아마 구체적인 전략까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인버스 잠시만요. 제가 보기엔 인버스보다는 조금 아까 전 길게선 부장님인가요? 네. 그럼 아까 레버리지와 코덱스 네, 240인데 전략 해주셨죠. 차라리 그 말씀 좀 따라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근데 인버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전략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네.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작년 8월달이죠. 작년 8월달처럼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밀리면서 이렇게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요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와 좀 비슷하게 본다면은 아마 1860이나 1850 정도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일단은 접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적어드릴게요. 1850에서 위쪽으로 봤을 때 1850에서 1860 정도에서 한번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차라리 1780포인트를 깨주시면은 그때 차라리 인버스를 접근하시라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좀 애매하니까 네. 좀만 참으셨다가 1850에서 저항 받을 때 아니면은 차라리 1780을 깰 때 매수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두 전문가님과 함께했죠. 정동우 전문가님, 정태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망종이라고 합니다. 곡식에 종자를 뿌리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매수할 만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들도 샅샅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휴장이니까요. 저 목요일에 다시 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